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벤피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구성하고 있는 팀으로 평가됩니다. 최전방에는 연계 능력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파블리디스가 포진해 있으며 디마리아 선수는 뛰어난 킥 정확도와 공격 템포 조절 능력을 통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스네스는 이선에서의 압박과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브루마는 빠른 스피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능력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누와 플로렌치누의 부상 그리고 벨로티의 징계로 인한 이탈이 있으나 이러한 전력 누수는 팀의 전술적 밸런스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반면 오클랜드 시티는 4-3-3 포메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니쿰은 측면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돌파 이후의 전개 완성도는 낮은 편이며 가리그는 활동량은 많지만 볼배금 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원입니다. 일리치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빠른 템포의 압박 상황에서는 고립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이 팀은 템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중원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 루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방 전개를 이끌어갈 전술적 디테일 역시 부족하여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흔들리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구성과 전술 운영의 차이를 고려할 때 벤피카는 세트피스와 템포 조절, 하프스페이스 돌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꾸준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디마리아의 킥 정확도와 브루마의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전개는 오클랜드 시티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위험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시티는 빌드업 완성도가 떨어지고 전방 지원이 부족하여 중원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전개 밸런스와 전술 수행 능력 면에서 벤피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정적인 템포 조절과 정교한 공격 전개 능력을 앞세운 벤피카가 유리한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라멩고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최전방의 페드로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골 결정력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루이스 아라우오는 빠른 돌파와 공간 침투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 시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원에 대해 아라스카에타는 볼 배급과 탈압박 능력이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 설계를 이끌고 있으며 팀의 창의적인 흐름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이 약하고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않아 템포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술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잭슨은 제공권과 박스 안마무리 능력을 모두 갖춘 공격수로서 득점 기대치를 높여주는 자원이며 마두에케는 좌우를 넘나드는 드리블 돌파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의 팔머는 패스 타이밍과 공격 전개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무드리크, 켈리만, 포파나, 카스틀레딘 등의 이탈은 전력 누수로 작용하긴 하나 첼시의 전술 구조 자체에는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유연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중앙 빌드업과 측면 확장 모두에서 매끄러운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술 유연성과 활동량 또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성과 운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첼시는 팔머를 중심으로 한중앙 전개와 마두에케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포 조절 능력과 빠른 패턴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며 플라멩고는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 면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어 첼시의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첼시 측면 자원들이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쉬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운영 능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첼시가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개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LAFC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술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에보비세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중심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의 핵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부안가는 좌측면에서 인사이드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의 강점을 가진 자원으로 측면 전개에 큰 위협이 됩니다. 중원의 델가도는 전개 템포 조절과 이선 침투 지원에 능하며 공수 연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LAFC는 지리적 이점과 기후 적응, 체력 회복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프스페이스 침투 빈도가 높고 측면에서 전개되는 공격 루트의 완성도도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반면 에스페란스 튜니스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경기력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에 호드리고 호드리게스는 볼을 지켜내는 능력은 있지만 빠른 전개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좌측의 벨라엘리는 돌파 후 크로스 완성도는 높은 수준이나 수비 전환 시 적극성이 부족한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중원의 제발리는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 루트가 부족해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 유지가 느슨하고 측면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 수비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 적응이나 체력 회복 측면에서도 LAFC에 비해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LAFC는 부안가를 활용한 측면 인버티드 전개와 에보비스의 중심의 전방 연계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격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 개최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체력적 안정감과 경기 환경에 대한 적응력 또한 우수하여 경기 흐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에스페란스 튜니스는 중원 빌드업의 안정성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측면 공간에 대한 대처력이 떨어져 위협적인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이점을 모두 갖춘 LAFC가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안가의 인버티드 돌파는 수비 라인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으며 에스페란스 튜니스는 빌드업 구조와 압박 대응에서의 약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LAF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메이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개와 정교한 침투 플레이를 펼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시퍼스는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 모두에 능한 자원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그레이는 박스 근처에서의 패스 타이밍 조율과 침투 타이밍 조절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좌측의 브라운은 연계 플레이와 박스 침투 이후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 전체적인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의 2대1 패스를 활용해 빠르게 전진하며 특히 페널티 박스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해 들어가는 전개 패턴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움직임과 수비 시선을 교란하는 타이밍 변화가 정교하게 이루어져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과를루프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술적 완성도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엘 미라발은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마티아스 페이토는 중원에서 탈압박 능력은 갖췄지만 전방 연결 패스의 성공률이 낮아 전개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플루마이는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에는 능하지만 위치 선정이 고정적이라 커버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비 진영에서의 조직적인 커버가 미흡해 하프스페이스에서의 빠른 연계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정렬되기 전 상대 공격에 대한 반응이 느려 유기적인 전개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자메이카는 브라운과 그레이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팀입니다. 하프스페이스에서 빠른 타이밍으로 이루어지는 공격 설계는 과를루프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이며 과를루프는 오프사이드 트랩 운영과 수비 커버 타이밍, 공간 대응 능력 모두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메이카의 침투형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자메이카는 정밀한 연계와 침투 타이밍을 바탕으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과를루프는 수비 조직력과 반응 속도 모두에서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 전체 흐름은 자메이카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성이 매우 높은 팀입니다. 최전방에는 케인이 자리하고 있으며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모두 갖춘 클래스 있는 스트라이커로서 팀의 득점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선의 올리세는 빠른 스피드와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밀러는 중원과 전방을 잇는 링크업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무려 10득점을 기록한 만큼 공격 조합의 완성도와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전방 압박, 후방 빌드업, 세트피스 마무리 등 모든 전술 구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보카 주니어스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으로 미겔 메렌티엘이 전형적인 피니셔 역할을 수행하며 침투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공격수입니다. 좌측의 벨라스코는 볼 운반과 측면 연계에 관여하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중원의 카를로스 팔라시오스는 볼 배급은 가능하지만 수비 기여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핵심 자원인 에레라와 피갈이 동시에 퇴장당해 중원과 수비의 중심축이 이탈한 상태로 조직력 손실이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의 커뮤니케이션과 압박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전방으로의 빌드업 또한 매끄럽지 않아 후방에서의 볼 처리 실수가 잦아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상황을 종합해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 올리세, 밀러를 중심으로 전방 연계와 세컨드 라인의 유기적 움직임을 통해 지속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보카 주니어스는 핵심 미드필더와 수비 자원의 동시 이탈로 인해 전술적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빌드업의 불안정성과 후방 수비의 느슨한 전개는 바이에른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다양한 전개 루트와 세트피스, 역습 전개까지 완성도 높은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조직력이 붕괴된 보카 주니어스를 상대로 경기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바이에른이 템포를 주도하며 일방적인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입니다. 과테말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오르도네스는 전방 압박과 마무리 시도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자원이며 중원의 에스코바는 넓은 활동 반경과 간결한 패스, 안정적인 커버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멘데스 라잉은 후방 빌드업에 적극 가담하는 풀백으로 수비 전환 속도 역시 안정적인 편입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측면보다는 중앙 공간 활용을 선호하며 점유율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지만 전체적인 템포는 다소 느리고 공격 마무리 단계에서의 완성도는 제한적인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율과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모레노 치오르치아리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격수이며 바레라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탈압박에 능한 자원입니다. 아르테아가는 세컨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의 전반적인 중원 장악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나마 역시 공격 전개 시 과감성이 부족하고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단조로워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공격 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양팀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경기 전체적으로 중앙 밀집 전술과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점유율 중심의 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과테말라는 빌드업 자체는 안정적인 반면 전방 압박이나 마무리에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파나마 또한 볼 소유는 길지만 측면 공략이 활발하지 않아 공격 템포 자체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양팀 모두 박스 근처에서 실질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공방이 길어지며 점유율 싸움만 반복되는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위협 장면은 드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팀 모두 득점보다는 루즈한 경기 흐름 속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 흐름에 가까운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됩니다.